적어도 직전 최고가를 넘겨주는 그런 상승이 나왔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흐름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직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고 조정이 이어질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더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퐁크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호재가 점차 사그라들면서 비트코인의 조정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코스피는 9천을 돌파했죠. 시장의 유동성이 전부 다 코스피로 몰려가면서 비트코인의 조정이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에 대한 제 생각 그리고 관점, 대응 방법까지 말씀드릴 거고요. 많은 투자자 여러분들이 답답하실 텐데 이 영상을 보고 조금이라도 해소되길 바라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일단 본격적으로 관점을 말씀드리기 앞서서 지난 관점 짧게 복귀 먼저 할게요. 자, 우선 18일 관점을 보겠습니다. 당시엔 단기적으로 조정을 받더라도 이 74.9K 이 가격을 테스트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봤습니다. 만약 이 가격을 테스트한다면 단기적으로 반등하더라도 다시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봤고요. 아쉽게도 영상이 올라간 뒤에 74.9K를 이탈하면서 반등을 하고 다시 하락을 하는, 그러니까 관점대로 흘러갔습니다. 다음 관점은 6월 1일 관점이었고요. 당시에는 계속 하락하는 그림을 봤습니다. 영상이 올라간 뒤에도 계속 하락세를 유지하면서 이 두 번째 관점도 적중했습니다. 세 번째로 가장 최근에 올린 관점이었죠. 당시에는 매수세가 특별히 강해 보이지도 않고 이 직전 최고가를 넘기는 그런 상승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하락세 안에 있다. 조정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봤습니다. 영상이 올라간 뒤에 계속해서 조정을 받으면서 이 마지막 관점도 적중했습니다. 자, 복귀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어서 오늘 관점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관점 말씀드리기 전에 텔레그램 이야기 먼저 하겠습니다. 저는 누구나 참가하실 수 있는 텔레그램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요. 입장 링크는 고정 댓글에 적어뒀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고하셔서 입장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관점 이야기를 할게요. 첫 번째 근거로 고가와 저가를 보겠습니다. 지난 3, 4월 달에는 고가와 저가를 끌어올리면서 상승을 했고 그 이후로는 매수세가 점차 줄어들더니 고가와 저가를 내리면서 하락을 했습니다. 만약 이번 반등이 상승 추세로 변곡되는 그런 상승이었다고 하면 적어도 직전 최고가를 넘겨주는 그런 상승이 나왔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흐름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직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고 조정이 이어질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더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근거로 장기 지지선을 볼게요. 앞선 관점들이 계속 맞았기 때문에 계속 같은 근거를 보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반등을 하고 이탈하든 다이렉트로 이탈을 하든 결국엔 이 추세선이 이탈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봤었는데요. 이 관점도 아직 유효합니다. 보통 이런 장기 추세선들은 이탈할 때 장대 음봉으로 이탈하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만약 추세선에서 진입할 계획이 있으시면 스탑로스를 짧게 잡는 것이 낫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추세선을 이탈하면 거의 맨 밑단에 있는 지지선을 이탈하는 것이기 때문에 타이밍상으로 바닥과 정말 가까워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근거로 21선을 볼게요. 21선도 지난 영상에서 봤던 근거죠. 21선 위에서 지지받고 상승을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탈을 하면 21선이 저항이 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재까지는 관점대로 21선에서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이 조정의 끝이 어딜지는 모르겠지만 만약 장기 추세선을 이탈하고 메리트 있는 가격이 온다고 하면은 이번 하락장의 진짜 바닥에 가까운 그런 가격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마지막 근거로 반년선과 200일선을 볼게요. 이 두 이평선은 하락장에서 가장 큰 저항이기 때문에 만약 조정을 마치고 이 이평선을 테스트한다면 앞서 한 번 테스트하고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두 번째 테스트에선 돌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통 이 저항선을 돌파하면 새로운 상승장이 시작이 됐고 또 그러면 큰 수익을 노려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이평선을 계속해서 체크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엔빌롭도 짧게 볼게요. 과거에는 엔빌롭 하단을 이탈하면 다시 밴드 안으로 수렴을 하려고 하는 성질이 있다. 만약 상승세를 시작하려면 이 밴드의 상단을 테스트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밴드 안에 들어오긴 했지만 상단을 테스트하지도 못했고 이 중단에서 저항을 받고 꺾이고 있기 때문에 이번 상승 추세는 진짜 상승 추세로 가는 상승이 아닐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관점의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우선 상승장을 시작하기 위해선 이 21선을 돌파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보통 상승장은 21선을 돌파하고 그 기울기를 가파르게 유지를 하면서 상승을 하기 때문에 가장 첫 번째 단계인 21선을 돌파해야 상승 추세를 기대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년 하락 사이클을 믿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많은 사람들이 또 믿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또 변칙적인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저는 그 1년 사이클 이전에 최저가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괜찮은 가격이 오면 적극적으로 매수하는 전략이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쉽게 요약을 해볼게요. 우선 상승을 하기 위해선 21선을 종가로 돌파해야 됩니다. 만약 그러지 못한다면 조정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큰 시야로 봤을 때 하락 사이클이 시기적으로 많이 진행이 됐고 또 하락 사이클이 어느 정도 멈춰서면 새로운 상승 사이클이 시작되기 때문에 좋은 가격에 오면 적극적으로 매수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제 관점은 여기까지고요. 제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댓글, 좋아요 부탁드릴게요.